지방선거 결과로만 보면 우리 국민들은 수치는 12대 4다 하더라도 많은 당원 지지자 국민들, 시민사단체 일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이 된 것 같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큰 승리를 안겨줘서 고맙습니다가 첫 번째 입장이었어요. 맞아요. 서울은 아픕니다. 네, 뒤에 정도. 뭐 서울 아프다 했지만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이해는 돼요. 이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좀 잘 또 마무리하고 더 전진하자는 취지였겠지만 시도 올려놓으셨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했죠. 이건 대통령에 대한 경고이고 민심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결코 이긴 선거가 아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나 많은 절대 다수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생각 아닐까요? 그렇게 했으면 본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주변을 둘러보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윤석열이 당선된 때랑 비슷한 정말 더러운 마음,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더럽고 찝찝하고 뭔가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 대통령의 평가는 정확했다 하고 정말 대역신하고 대단결해야 된다. 저 역시 향후 거치도 이런 판단하에 숙고하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뒤에 시간이 남았습니까 하면서 정권은 짧고 국민용으로다라는 그걸 굳이 저도 맨날 쓰는 말인데 주로 윤석열, 김건희, 박근혜, 이명박하고 투쟁할 때 저희들이 썼던 말이거든요. 결산으로 그렇죠. 싸울 때 내 이놈들, 니네들을 그 말 항상 쓰면서 하무 11용이요, 군불 10년이요 하면서 그렇네요. 예. 거기서 그 말이 나올 타임은 아니었죠. 실언이었나요? 그러면? 저는 불필요한 말이었고 불필요한 말. 그다음에 책임을 지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당연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뭐 저 같은 사람도 정원호 캠프에 조그만 역할이라도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 잘했어야 하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면이 많아요. 근데 정말 큰 역할, 큰 권한 있는 분들은 더 큰 책임, 무한 책임 져야 되는데 전혀 국민들 보기엔 그렇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까지 했다. 그래서 논란이 커졌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비판은 정책 대표님이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발언을 최고위 회의 그 생중계 보면서 직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초반 모두 발언 때는 이제 그 당대표실 메시지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적어준 원고로 보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겠다. 정부 잘하고 있다. 그 어제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그 발언 온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무리 발언은 본인이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게 실수였는지 생각지도 않게 나온 발언이었는데 워낙 자주 사용했던 발언이니까. 그러니까 자주 사용했는데 언제 사용했는가를 떠올려 보면 윤석열 탄핵 때 썼던 말이잖아요. 네. 윤석열 탄핵 때 썼던 말을 지금 이 상황에서 썼다? 저는 글쎄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겸손하자는 얘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선회해서 해석한다 하더라도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해석이 존재한다면 그 오해를 낳은 거에 대한 그건 잘못과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충분히 욕보일 수 있는 발언이죠. 아니 저는 정권이 짧기 때문에 이런 발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다른 대통령제 국가보다 짧아요. 진짜 짧아요. 실제 팩트입니다. 맞잖아요. 5년 단임제잖아요. 다들 4년 중임제, 연임제 한단 말이에요. 8년 정도. 왜냐면 정책 추진하는데 한 8년 정도 필요해요. 근데 5년 안에 해야 되니까 짧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남은 4년, 8년처럼 그냥 일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뒷받침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명백하고 너무 확연하고 그럼 집권 여당이 지난 1년 동안 뒷받침 못했던 건 없는지를 되돌아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정권은 짧다라는 약간 12조로 들릴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저는 오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발언을 했다. 이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는 여기에 그냥 단순히 정권은 짧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뭔가 그 다음날 의총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어록 갖고 오고 좀 막 진화를 하는 것 같았잖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지금 순방 갔잖아요. 좀 밤에 올린 SNS 보고 이거는 내가 오해한 게 아니구나. 보안수사권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오해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보안수사권과 관련돼서는 저는 진보 진영 내에 지금 이견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화두를 던져요? 대통령 순방 중에 그래야 돼요? 대통령 순방 가실 때마다 왜 자꾸 이래요?
아니 대통령 순방 갔다 오면 보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역대 정부가 대통령 순방 갔다 오면 늘 외교적 성과를 이렇게 그래도 뭔가 한 보따리 들고 오기 때문에 좀 떨어졌던 지지율도 회복하고 국정 지지율도 회복하고 국정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순방을 가는 건데 순방 나갈 때마다 뭐가 터져요. 당내 싸움이 막 불거져요. 이거 지금 보안수권 던진 거 이거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예. 뭔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안수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러지 않았어? 약간 왜 이런 얘기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당대표 시절과 왜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입장이 바뀌었는지 1주년 기자회견에서 똑똑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여당과 야당은 다르다.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되지만 여당은 큰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품어야 되니까 저쪽 우리랑 달랐던 의견도 막 지금 품어주고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보적 아젠다를 세게 하자는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1, 2년만 참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1, 2년 동안 중도층 표를 좀 확고하게 굳건하게 좀 뒷받침됐을 때 그때 진보적 아젠다 할 거예요. 근데 초반에 너무 진보적 아젠다로 가버리면 중도층이 안 쏠려요. 안 와요. 안 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뒷받침 한 60% 70% 됐을 때 그때 진보적 아젠다 치고 나가려고 이 1년차 2년차를 준비하고 계신 건데 왜 그걸 못 기다려줍니까? 전 답답해요. 기다려주면 대통령이 어련히 검찰개혁 어련히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대표가 이런 얘기한 거는 저는 부적절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해외 순방 때마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는데 이번 순방 때는 1인 1표제,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 의원총회 생중계 또 이 세 가지가 또 이제 화두를 또 던져서 지금 그럼 순방 때마다 왜 그러지라고 하면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예. 전당대회 도전에 대한 뭐 공약을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성춘 부대변인님은 정말 당의 훌륭한 일꾼으로 이제 당직을 맡고 있는데도 또 대표님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입장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제 3자니까 훨씬 더 쉽게 말할 수도 네. 있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애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딴지일보에 글을 올리신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딴지일보 글. 의총을 생중계한다는 의제를 새롭게 던진다거나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 사실 저도 보안수사권은 줘서는 안 된다 입장이에요. 강경파예요. 저도 검찰개혁에 예. 너무 많이 당했고 당한 사람을 봤고 뭐 이재명, 송영길, 그 옆에서 그분들의 고통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피해자가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해가지고 검찰이 아주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를 하는 건 어떻게 했냐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의견이 나오고 조국 있죠. 대표님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네, 있어요. 네. 조국 대표님도 검찰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래서 나는 생각이 있지만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대통령 1년기. 그러면 여당 대표는 처음에는 그렇게 올렸어요. 대통령께서 국회에 다시 제안을 주셨다 고맙다라고 올렸어요. 그게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보안수권 전면 폐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무슨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대통령이나 내각의 고민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 본인 생각만 질러버린 꼴이 됐잖아요. 그리고 순방 중에. 그래서 대통령이 순방 가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 와중에도 잠 안 자고 지지율이 50% 초반까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사과까지 반성한다, 했죠. 쇄신하겠다, 더 넓게 가겠다로 글을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부여당 대표는 똑같이 대통령께서 너무 지금 외교 순방 잘하고 있다 이런 성과들을 올려야 되고요. 제가 정부여당 대표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순방 지금 하고 계신데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은데 홍보해야죠. 오. 와 내가 보기에도 이건 엄청난 성과다. 대통령 또 안 주무시고 지지율 떨어진 것으로 가슴 아픈 걸 올렸는데 여당 대표로서 공동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뭐 이렇게 해줘야 맛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계속. 의제를 던져요. 의총 생중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 이번 선거 결과에 드러난 2030들의 민심 위반까지 포함하여 이재명이 잘했지만 민주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못 믿어하는 분, 정원호, 하정우 후보들 괜찮지만 뭔가 어찌됐든 부족했다고 떨어진 것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이 다뤄야 될 의제가 엄청 많잖아요. 네. 의총 생중계가 내가 국민이면 저게 시급한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엇나가는 거예요. 계속 정청 대표님이. 국정이 정말 필요하고 국민이 목말라 하는 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뭔가가 아무튼간 이분만의 어떤 뭐랄까요?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관심사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세 개가 그러면 차기 당권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자기를 적극 지지해주는 분들의 호응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게 이번에 지방선거가 윤석열 된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행보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행보라는 거죠. 안타깝게. 논란이 계속 커지지 않아요. 지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행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의원총회 생중계도 지금 나온 이유가 물론 이제 지지층에서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의원총회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대표에 대한 비토 의견들이 막 나오는 거 그걸 좀 공개해서 좀 무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여지는 게 실제로 지난 의원총회에서 가장 최근에 의원총회에서 사퇴 이야기가 나왔었다면서요. 근데 사퇴 이야기 나왔는데 몇 명 하지 않았는데 왜 분출이라고 하느냐 해서 또 어떤 의원님 되게 화를 내시길래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국무회의는 생중계하지 않느냐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성격의 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공무원들 이 대통령은 5년 떡 하시잖아요. 짧아요. 네. 근데 공무원들은 수십 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막 피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콕 집어가지고 업무 지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이거를 왜 십수년 동안 때로는 막 20년, 30년 동안 왜 안 바꿨는지를 지적하면서 업무 지시하는 거 그걸 보고 싶어 하시니까 왜 어디서 막히는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디서 느끼고 계신지 그걸 보고 싶어 하니까 중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업무 지시를 공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의총은 당내 우리 당 안에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정말 그냥 누구 눈치 안 보고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지지층 눈치 봐야 되고 저쪽 지지층 눈치 봐야 되고 그러면서 논의라는 그게 의총을 중계한 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1인 1표제와 관련돼서도 저는 1인 1표제 당원 주권 좋아요. 그러면 저도 그때도 근데 우려를 계속 얘기했던 게 특정 지역의 목소리가 너무 과소대표되니까 영남 당원 맞아요. 지금 김부겸 정말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졌잖아요. 저는 대구의 당원의 목소리, 영남에 있는 분들이 아마 전재수나 이런 분들은 개인기로 돌파를 했고, 김상욱 울산시장은 단일화 이슈, 우리는 성공했고 저쪽은 실패했기 때문에 또 돌파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영남 선거 분위기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영남 선거 분위기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 영남의 민심과 지금 지도부가 중앙에서 생각하는 민심이 괴리가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원들 중에서 영남의 당원들이 좀 적더라도 그들의 목소리가 좀 당의 운영에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인 1표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2030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선거의 전 충격적인 결과 중 하나는 2030, 특히나 2030 여성도 이제 우리를 그냥 마냥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들도 그냥 민주당 재수없어. 민주당 내로남불 여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대의 대표성은 2030 근데 전체 유권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우리의 당원들 중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럼 이들한테 좀 가중치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1인 1표는 이들 목소리 못 담아냅니다. 거기는 그냥 호남 50대 60대가 다 의사결정하는 당이지 이런 의사결정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는 분들이 자 이것 좀 논의를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마치 당원들을 무시한 듯한 발언으로 그냥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아니 그런 건전한 토론을 왜 못합니까? 그렇죠. 건전한 아니 토론을 이거를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한테 이거 토론하지 말자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럼 영남 당원들 2030 어떻게 잡아올 겁니까? 어떻게 끌어올 겁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이 명확하게 있다면 저는 그렇지 그럼 오케이 그 정도 방안이 있다면 당원 주권 1인 1표 그대로 가도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대안을 나한테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지금 이게 당내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정청래 대표는 약간 마이웨이 가고 계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전남 전북도 방문했지만 지난 최고위는 전남 광주 최고위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호남을 방문하면서 약간 이것도 이제 당권 도전을 위한 포석이다. 강주 전남은 민주당과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니까 갈 수 있죠. 그거까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서도 또 최고위원님들이나 의원들이 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막 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정치훈 부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공감이 확 되는데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서도 과소 대표가 되고 국회에서도 과소 대표가 되어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 험지에서 고생하는 계층이나 그룹이 있다면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조금 더 더 의욕을 그러니까 의욕을 더 북돋고 또 그 소외된 목소리가 조금 더 과소 대표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저는 대의원에게 더 예전처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1인 1표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약에 청년 세대와 영남 분들에게 민주당 의사결정에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둔다. 그러면 흥미로워질 것 같은데요. 제3자가 보면.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영남의 청년이 2030 세대거나 영남에 사는 주민이라면 야, 우리 민주당은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배려를 하는 거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저는 이제 김남희 의원님과 전현희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이 많더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 두 분 딱 실명이 있는 페이스북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네. 전현희 김남희 의원 실명을 놓고 네, 페이스북 제가 1인 1표제 관련해서 대표님이 최근에 약간 좀 걱정이 돼서 페이스북 계속 들어가서 봤거든요. 예. 평소에는 재밌는 글도 있고 또 재치도 예. 있고 그래서 제가 자주 뵙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아무튼간 선거 이후의 글들은 좀 이상해요. 걱정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김남희 의원하고 정현희 의원은 악플에 또 시달렸으니까 두 분이 호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선거 이후에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혁신하고 대단결해야 된다. 민주당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건 밑바닥 민중들과 국민들이 준엄한 지금 명령이거든요. 민주당 오만하지 마라. 예. 니들 1년 대통령 잘했는데 민주당 그만큼 못 미쳤고 지방선거 때 후보자 개개인도 부족했지만 당도 부족한 게 많았다. 이거 민심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쌈이 나고 뭔가 자꾸 논란과 이런 것들을 당대표님이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오히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우리가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끼리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서로를 보호해주고 응원해주면서 가자. 이렇게 좀 당대표는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네. 당의 최고 어른. 그것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하. 김남희, 전현희 두 분은 그분들이 올려놓은 페이스북 글 보니까 그냥 상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생소한 장면이었는데, 당대표는 자당의 의원들을 아예 실명을 거론해서 1인 1표제 관련해서 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그 자체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 말을 이제 실명 거론하고 뒤에 붙이거든요. 마치 1인 1표제에 문제 제기를 하면 민주주의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글이라서. 그게 사실 우리가 뭔가 담론을 좀 만들어 갈 때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안 수사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렇죠. 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거는 보안이 이건 좀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또 지금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거야?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런 식의 논쟁은 논쟁이 아니에요. 논쟁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잖아요. 근데 1인 1표제, 제가 말씀드린 세대, 지역, 요거에 대한 보완 필요하지 않을까? 너 지금 당원 주권을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 논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그 문제 제기 하신 분들에 대한 타겟팅도 참 슬펐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지은 전 대변인이랑 최민희 의원이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를 언급하면서 우리 대통령이랑 비교하는 걸 보면서 전 그게 더 충격적이었고 그게 더 슬펐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좌표찍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뭔가 이 대통령을 흔들기를 할 때 아니 전직 대통령이랑 뭐가 달라? 아니 전직 대통령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내부에서 야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윤석열이랑 다른 게 없잖아라고. 아니 우리 당 대변인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우리 당 의원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예. 심지어 집권 1년 차, 이제 2년 차예요. 예. 저는 집권 말기 한 집권 4년 차? 그때도 아니요. 그때 갔을 때 뭔가 국정 지지율이 막 흔들리고 있고 하면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약간 약속대로내라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은 집권 2년 차라니까 힘을 집중시켜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뭐 1년 만에 달라진 것도 없고 코스피만 높아 이런 얘기를 국힘에 있는 장동혁이 할 말을 우리 당 의원 입에서 우리 당 대변인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좀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약간 참여정부 생각이 나는 것 같은 이 노무현 대통령 막 초반에 막 흔들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릴 정도의 그런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인가요? 이럴 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이럴 때 아닙니다. 지금 총선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총선 끝나면 바로 대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준비 잘 돼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총선 대선하면 저는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대통령 비판하고 할 땐가 대통령한테 힘 실어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다는 거 보여주려면은 대통령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좀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이렇게 서로 지금 사실 2달이나 남은 상황에서 2달 내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면 민주당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노선 경쟁으로 가야 한다. 민주당의 그 자아를 더 공고히 하는 노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 또 확장성을 가진 그런 민주당으로 다시 중도 보수 확장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다시 거듭날 것인가 이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 아니, 그런 노선 갈등할 수 있죠. 민주진보 색채를 좀 선명해야 된다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예. 그걸 바탕으로, 뉴 이재명이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하든 또는 예전처럼, 중도 또는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민의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쟁은 굉장히 건강하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 그 전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왜 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처음에다 막 15대 1 분명히 가능하다지 않았나요? 예. 근데 서울 북구가 평택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방금도 경남의 동지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 경남도 처음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수의 결집이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잖아요. 뭐 당연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차원에서 이렇게 모자란 것도 있었고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겠죠. 근데 불구하고 어쨌든 민심은 민주당이 정신 차려라. 오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통령은 잘하고 있지만 니들한테 다 못 믿는다. 못 맡긴다. 당연히 후보 개개인의 문제도 있어요. 그걸 제가 절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책임이 있다고 아까부터 저도 반성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거해서 민주당이 뭐가 부족했고 뭘 혁신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보강해야 되고 특히 민심 위반이 두드러진 계층이 있다면 거기에 다가서는 공약 정책을 쇄신하고 내놔야 되는 거로 논쟁이 가야 맞아요. 되는데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정책 대표님의 책임은 지도부로서 무한 책임 명확히 지는 거죠. 그러면 전당대 앞두고 사퇴하거나 아니면 전당대 불출마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불출마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감히. 근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고 나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고 제 신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올 권리는 있으니까. 그러면 정 대표님이 정말 이번에는 우리 네거티브 없이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쇄신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정말 정책 경쟁, 아름다운 경쟁, 이기는 경쟁, 네거티브 없는 경쟁을 정책 대표님이 정말 선언하고 지지자들에게도 철저히 당부하고 해서 물론 이제 정책 내 많이 후보라고 하면 후보만이 아니라 지금 거론되는 분들 4-5분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평택을 같은 싸움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정부에도 엄청난 타격이 되고요. 대통령도 너무 괴로워지고 민주당도 4분 5일 돼서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한번 쉬었다가 나중에 더 큰 정치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는 정책내 대표님 주변에서도 그런 고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평소에 정책 대표님 응원했던 그룹 중에도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게 맞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나오시려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데 나오신다면 진짜 이번 경선만큼은 평택을하고 정반대에 정말 아름답고 칭찬받는 경선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쌈이 나오고 되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예. 철저히 그 원칙을 준수해서 가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제 평택 진짜 저는 걱정이 돼요. 너무너무 맞아요. 걱정이 돼요. 예. 그 여론조사 하나 좀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차기 당대표로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다 넣고 여론조사를 돌린 모양인데 이게 여론조사 업체 STI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9일에서 10일 사이에 펼친 여론조사입니다.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민주당 대표 지지도 1위라고 나왔어요. 2위는 정청래 대표고 근데 이게 격차가
상당합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 외에 만약에 이제 우원식, 송영길 이 두 분이 올라와 있는데 뒤따르고 있는데 다 합칠 경우를 또 생각해 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일단 여론조사, 특히나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는 이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요거 하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적어도 이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현 지도부 집권 1년 차 수고했어. 근데 집권 2년 차, 3년 차를 맞는 이 지도부는 좀 더 대통령과 발맞출 수 있는 사람, 좀 더 대통령과 조금 그래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전 그 방점이 찍혀 있다고 대통령과 봐요. 호흡을 맞출 그래서 사람.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이런 분들이 좀 대통령과 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저는 뭐 아니 당대표는 무조건 당연히 집권 여당 대표 중에 호흡 안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선투쟁에서 조금 약간의 결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대통령이 원하는, 자, 여당 됐으니까 좀 더 품자, 좀 더 품고 진보적가 된다는, 조금 더 근육을 기른 다음에 하자라는 그 주장, 거기에 맞춰갈 것인가? 아니다. 이 원래 집권 초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이때 진보적 아젠다를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주장, 요거 두 개 갖고 노선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이 아름다운 노선투쟁이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각자의 논리가 탄탄하고 각자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니야, 이때 우리 진보 민주당의 그 색깔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잊어?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어? 안 돼. 아니야. 지금 타이밍이 문제야. 원래 인생은 타이밍이잖아. 그래서 타이밍을 얘기하면서 대통령한테 좀 더 이거 갖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소장님 말한 것처럼 전 근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이런 노선 투쟁 안 하고 서로 생채기 내는 투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지금 사실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러니까요. 발언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치 정청래 이제 연임 도정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싸움인 양, 약간 그렇게 구도가 잡히면은 그건 정말 너무 있을 수 없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이죠.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나 범진보 개혁 세력이 얼마나 큰 고통과 예. 상처를 받겠습니까? 예. 그렇게 극소수가 지금 막 시도하는데 못하게 하죠. 만약에 정책 대표님을 적극 응원하는 그룹 중에 아주 일부가 그런다면 그건 정 대표님이 지금부터라도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런 게 잘못돼서 퍼지면요, 정말 정부당이 1년도, 1년 만에, 딱 1년이잖아요, 지금. 그럼 엄청 잘해오셨는데, 선거 결과는 그게 못 미쳐서 우리가 고통스럽긴 예. 하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 되는 네. 겁니다. 정말 이제 정말 예. 일부에서 예. 벌어지고 있지만, 아니, 극히 예. 일부인데 벌써 예.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채팅창이나 온라인에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을 갑자기 비난하는 그룹이, 물론 뿌락지들도 있고 못된 놈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그런 그룹이 늘어났어요. 댓글이 늘어났어요. 분석이 돼요. 수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룹의 리더라든지 핵심 참모들이 그건 못하게 말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집권 1만에 명청대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우리 모두는 친명의 이재명 정부와 국민들의 성공과 내란색 척결에 똘똘 뭉친 동지들인데요. 예. 심사단체까지 심지어. 그러니까요. 비판 그렇게 많이 하는 심사단체들도 지금 노심초사 이재명 정부 잘 돼야 된다고 응원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명청대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시도하는 자들 있으면 저는 그것들은 아주 뿌락지들이고 분열주의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진짜 너무 특정 후보가 좋아갖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순수하게 그런 후보자가 말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싹을, 그런 댓글이나 그런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초장에 딱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 부대변인 계속 했는데, 노선 투쟁까지는 괜찮아요. 뭐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 아주 제한적으로 주자, 이런 것까지 괜찮은데, 너는 옛날에 뭐했니, 너는 옛날에 뭐했니 하면서 평택을처럼 막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세 당 싸웠듯이, 그래서 걷잡을 수 있는 결과가 됐고 결국 국힘당 좋은 꼴만 됐고 국힘 제로가 아니라 국힘이 당선돼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다른 지역까지 여파를 끼쳤고, 맞아요. 범민주 진보 계속 중도 세력, 협력 보수 세력도 혀를 내둘렀잖아요. 예. 야, 저것들 봐라.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개싸움을 했네. 이런, 만약에 당대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지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눈을 돌립니다, 이제. 국민 눈 돌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정 대표님이 나오신다 하더라도 제발 여기 이제 후보들 여기 나왔으니까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우원식, 김용민 5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또 누가 하나 좋은데 이 5분이 가장 아름다운 경쟁 경선을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만약에 다 나오신다면.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고, 제발 정부나 대통령 공격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말입니다. 일부. 예.